16번 가자. 지면에서 a m/s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를 h라고 한다. h를 at-ot 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 그렇지? 이거는 높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쉽게 갑시다. 쉽게 ht라고 해서 시간에 따른 높이를 딱 이야기해 봤더니 얘는 at-ot 제곱이야. 이렇게 생겼다. 그냥 함수야. 이게 여러 가지 각도로 얘는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가 아니라 그냥 함수 놓고, 이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5m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양수 A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세요. 요거다. 그치? 그럼 얘 높이가 45m까지 가려면은 A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거 함수를 그려.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이거 함수야, 함수. -OT라고 딱 묶어봤더니 앞에는 얘는 t만큼 묶이지? 얘는 얼마? -5분의 a만큼 이렇게 묶이지 않을까? 맞지? 그럼 얘는 엎어져 있는 이차 함수인데 물체를 현수야 위로 쭉 던지잖아? 그럼 위로 쭉 올라갔다가 밑에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0일 때는 0이고 높이가 쭉 던져서 위로 올라갔다가 밑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맞지? 근데 여기는 요 지점이 누구예요? 5분의 a야 라고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그럼 얘가 물체가 제일 높이 있을 때는 시간이 얼마일 때일까? 민정아 얼마일 때야? 그래, 10분의 2. 딱 중간일 때. 함수. 이거를, 높이에 따른 이런 게 아니야. 함수. 제일 높이, HT가 제일 클 때가 대칭추일 때인 A분의 10분의 A일 때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제일 높은 지점이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10분의 A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45m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으니까 45m보다 더 높게 올라가려면은 이잖아, 그치? 여기 있는 최대값이 누구야? h 10분의 a지, 그치? 얘가 45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45m보다 높은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뜻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이게 높이 ht가 무슨 함수고 뭐고 이렇게 보다는 그냥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알겠지? 605번 함수라고 생각해. 함수 605번 마지막 거.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잘했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2차 함수 gx에 대해서 fx gx는 y축과 만나고 오케이 y축에서 만나고 y축에서 만난다. y절편이 똑같다. h제로랑 g제로는 똑같습니다. 꼭 x좌표가 2인 데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그렇다. 그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등식 성립하는 건 a의 최소값 한번 보여볼게요. 이거지, 그렇지? 봐봐, 이거 요거예요. 도영아, 봐봐. 이거 보면은 y는 fx라는 어떤 3차 함수가 있고요. 얘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야 라고 이렇게 생겼고, gx는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는 잘 몰라요. 2차. 얘 그림을 쫙 보면서 얘는 y축에서 만나고 어디서 접하고 이게 아니라 관계를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fx와 gx가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x값을 구해보면은 y축에서 만난다며. 그치? x가 0일 때 만나요. 하나. 또 문제 봤더니 x가 2에서 접한다. 그치? 그럼 2일 때 교점도 같고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을 거니까 2일 때는 뭐예요?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요거를 요 상태로 놓고 하는 것보다는 좌변을 쭉 몰아요. fx-gx가 0이 되게 하는 근 또한 얘랑 같지 않을까? 근데 여기 있는 요식 자체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0일 때 한근, 2일 때 중근이야. 그치? 도영아, 그럼 여기 있는 요식이 어떻게 전개되는 게 맞냐면 fx-g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면서 0일 때 근 같고요. 2일 때 중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구했다. 근데 fx랑 gx는 각각 구할 수는 없습니다. 까지? 다시 출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이거 줄 테니까 fx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fx가 gx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해볼까? 이거지, 그치? 이렇게 두고 안 하겠지. 어떻게 해요? 요거 표현해야지. 요거 넘깁니다. 이양. 그럼 fx-gx가
3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x값의 범위를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근데 여긴 요 함수가 누구예요? 저기 다 나와 있네.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얘가 3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x값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다. 그치? 근데 여기는 요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리고 다시 얘기해볼까? 그랬더니 얘는 선생님 0일 때 0 지나고 2일 때 중근 가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치? 얘가 0이고요. 얘가 2예요. 좀 더럽네. 이렇게. 맞지? 그럼 3일 때에 대한 y 값을 놓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거 잘라. 1대 1대 1의 비를 가져요. 이거 얼마야? 3분의 2야. 이거 얼마냐면 3분의 4예요. 나는 y 값이 3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함수에다가 x의 3분의 1을 집어넣고 얘가 3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아니 뭐 인수분해도 가능하지. 하지만 이렇게 확인합니다.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2에다가 3분의 2 빼기 2니까 3분의 4의 제곱이어서 9분의 16이야. 그치?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3보다 작네. 관심 없어. 그치? 그리고 얘가 3이 되게 하는 y 값을 실제로 찾아봤더니 y 값이 누구냐면 x 값이 누구냐면은 3이에요. 3. y가 3이 되게 하는 x 값을 실제로 찾아봤더니 x가 3일 때 갖는다 이거야. 그치? 그럼 얘가 여기 있는 이 함수가 y 좌표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려면은 x 값은 어때야 돼요? 3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해서 a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3이야 이렇게 얘기된 거다. 요거는 어떻게 찾았냐면은 우리 수열 많이 했잖아. 수열. 수연이는 문제를 풀어왔지. 이거 인수분해했니? 해서 넘겨서 전개해서? 아니지. 대충 찍으면 되지. 도형가 보이지 않아? x가 3 넣으면 3 곱하기 1이니까 3 되지 않을까? 그치? 이렇게 대충 찍은 거야. 그리고 여기 말고 선생님 교점 또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한 칸의 길이가 얼마야? 3분의 2다. 요거는 2 플러스 3분의 2가 여기 있는 요 지점이어서 얘랑 y 값이 똑같은 지점이어서 x 값이 3일 때 y 값은 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오케이? 절대비까지 다 중요하지. 지금 천천히 꼼꼼하게 다 보긴 했는데 이렇게 봐도 어렵지, 그치?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앞에 해석해야 되는 거 먼저 다 해놓고 나중에 요거 이제 실제로 시험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지? 부정적분 갑니다. 부정적분. 진짜 쉽다. 봐봐. 일단 처음 시작은 미분부터 갑니다. 미분부터. 리은아. x 3승을 미분했다.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그치? 3x 제곱. 이제 다시 x 3승에다가 이만큼 더한 거를 미분했다. 그럼 누가 될까요? 3x 제곱. 똑같아. 그치? 여기 똑같아요. 다시 x 3승에다가 어떤 상수값만큼 딱 더했어. 얘를 미분해도 똑같이 3x 제곱이 됩니다. 다 미분 과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다. 이게 미분이라고 하지, 그치? 정확한 적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분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부정적분이라고 한 거고, 우리 앞에서 많이 배웠는데 부정이야, 부정. 수연아, 부정이 뭐였지? 그래. 값이 한 번에 딱 결정되지 않는 걸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형태인 적분을 얘기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봐봐. 어떤 거를 미분했어에 대한 도함수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적분은 뭐냐면, 부정적분이란 건 뭐냐면은 얘 미분 전함수를 이야기하세요가 부정적분이에요. 그럼 리우나 봐봐. 얘 미분 전함수는 누구게? 부정적분이다. 정해지지 않았어. 적분이에요. 알겠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 일반적인 미분 전함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왜 이렇게 쓰냐면 상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부정적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두 번째 내려가서 똑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두 번째 3x 제곱의 한국말로 원시함수는, 원시함수 선생님이 막 수업하면서 막 은연중에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시함수가 뭐냐면은 부정적분 함수예요. 부정적분 함수. 부정적분이랑 의미적으로 같습니다. 또 뭐랑 같냐면은
미분 전함수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미분 전함수야.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 3x 제곱의 원시함수, 부정적분 미분 전함수는 누구냐면은 요거예요. x 3승 더하기 c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부정. 그럼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인테그랄이라고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시그마 처음 설명할 때 썸이라는 거에서 이산수학의 경우에는 시그마라는 게 나왔고 썸 더하기, 연속수학에서는 인테그랄이라는 게 나옵니다 에서 나온 인테그랄이 얘예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진 않아. 그냥 인테그랄이라고 하면 되고 뒤에 가면 다시 이야기를 할 거다. 요건 이산, 요거는 연속이다. 얘는 연속 이렇게 갑니다. 추가해볼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얘의 원시함수가 얘를 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표현하는 방법. 그럼 3x 제곱 dx라고 해서 얘가 x 3승 더하기 c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인테그랄 dx 사이에 있는 얘를 적분을 당한 함수야 라고 해서 p적분 함수 이렇게 얘기하고, 부정적분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dx 있잖아. x가 기준이야.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미분 전함수를 찾을 거야 라고 해서 얘를 적분 변수라고 합니다. 일단은 적분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선생님 c는 적분했을 때 어떤 상수값이 붙을지 모르니 적분했을 때 생기는 임의의 상수값이야 라고 해서 얘를 적분상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다. 오케이? 표현 방법까지. 인테그랄 3x제곱 dx가 x 3승 플러스 c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 그치? 다시 가보자. 이제 연습을 조금씩 한번 해봐야지. 지금 하는 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대문자 fx에 도함수를 fx야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까? 됐지?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선생님 이거는 미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dx분의 d fx가 f'x인 fx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지, 그치? 하나하나 다 풀어볼 거야. 표현하는 걸 볼 거고요. 다시 선생님 요거는 대문자 fx를 미분했을 때 fx가 돼요 라고 해서 인테그랄 여기 있는 fx를 막 적분하잖아? 얘 함수의 도함수가 얘였지, 그치? 쉽게 얘기하면 인테그랄 대문자 fx를 막 적분하잖아? 이렇게? 적분하면 누가 나오냐면은 fx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미분 전함수가 fx인지 알아. 그래도 적분을 하면 무조건 적분상수를 붙여줍니다. 이렇게다. 선생님 대문자 fx를 미분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 있는 요 대문자 f'x라고 써있긴 하지만 요거는 누굴 미분한 거냐면 실제로 대문자 fx 더하기 c를 미분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미분한 거야. 그래서 나온 대문자 f'x일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몰라요. 적분하고 난 다음에는 나 얘 원시함수 알아. 얘만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상수 꼭 같이 붙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봐봐. 결과적으로 적분을 나중에 하잖아? 그럼 적분 상수를 무조건 붙여요. 내가 아는 함수여도 붙여요. 알겠지? 아는 함수여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제곱을 미분했다.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2x가 되겠지? 그치? 나는 x제곱을 미분했잖아, 그치? 미분했는데 여긴 얘를 적분해요, 적분. 적분하면은 미분 전함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선생님 x제곱이에요가 아니라 여기다 c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혹시 모르니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갑니다. 선생님 저거는 저렇게 표현됐는데 여기 있는 요 대문자 fx는 두 번째 표현이에요. 여긴 대문자 fx는 그치? 여기 있는 스몰 fx의 미분 전함수예요. 얘의 미분 전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표현을 다시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dx분의 d에다가 인테그랄 fx dx라고 하면은 지금 요 좌변에 있는 거를 선생님이 표현한 거야. 결과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fx가 나온다. 이렇게? 뭐 좀 다르지만 순서만 바뀐 거지. 어떤 함수를 적분을 했다가 나중에 미분을 하면은, 그치? 어떻게 돼요? 미분 전함수를 찾았다 다시 미분했으니까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함수를 미분했다가 적분하면은 뭐가 붙는다고? 적분 상수가 붙어요. 그게 순서적으로 나중에 적분을 하면 상수가 붙고요. 나중에 미분을 하면은 상수가 안 붙는다. 왜? 적분해야지만 상수가 붙는 거니까 적분하면 상수가 붙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 나와서 그러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질로 갑니다. 다 끝났어. 부정적분. 성질로 가요. 성질로 가서 성질 이거는 좀 기억을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성질 뭐가 있냐면 인테그랄 어떤 fx 함수와 어떤 gx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더한 다음에 막 적분했어. 미분 전함수를 찾았어. 이거지, 그치? 그러면 이 함수는 인테그랄 fx를 막 적분한 다음에 gx를 막 적분해서 더해도 항상 결과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요거에 대한 원시함수를 대문자 fx라고 하고요. 얘에 대한 원시함수를 대문자 gx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분 전함수를. 그럼 fx 더하기 gx의 미분 전함수는 당연히 누가 될까? f 더하기 g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될 거 아니야.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될 거고,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될 거니까 얘 미분 전함수는 얘입니다. 물론 적분 상수에 따라서 상수값이 다르게 표기될 수 있겠지만 함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분리했어도 상관이 없겠네. 왜? 미분 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얘 미분 전함 대문자 fx, 대문자 gx, 대문자 fx 더하기 gx니까 분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이게 좀 더 명확해질 거야. 좀 더 가면은 얘가 마이너스일 때도 역시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또 가요. 좀 불명확해도 지금 일단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좀 다시 얘기할 거니까. 인테그랄 fx 곱하기 gx는 수연아 요거는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일단 선생님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안 됩니다. 근데 왜요? 이렇게 하면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곱하기 나누기 그딴 거 절대 안 돼요. 곱하기로 이렇게 분리해서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합이나 차에 대해서만 분리할 수 있어요. 성질적으로 보면은 썸이랑 저기 시그마랑 성질 똑같습니다. 지만 아직 저거에 대한 연관성을 놓고 이야기를 안 했으니 안 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 하나만 넘어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알겠지? 안 됩니다. 다시 세 번째 가요. 세 번째 인테그랄 k 곱하기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함수가 있어. 얘를 적분한 결과는 k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놓고 이렇게 적분한 결과랑 무조건 같아요.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맞아요. 왜요? 하면은 선생님이 실제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기는 1번 말고는 정확하게 없어. 근데 지금 배우는 거를 좀 더 배우고 나면은 얘랑 섞어서 이야기하면은 할 수 있어요.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성질이야. 요 세 개는 일단 문제 풀면서도 아니면은 그 문제적으로도 많이 활용되니까 요 세 개는 꼭 기억하고 활용해야 되고요. 다시 공식으로 한번 가볼까? 이 공식 가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런지, 요건 왜 안 되고, 요건 왜 되는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공식으로 가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봐봐, 민정아. x의 n 플러스 1승을 미분하잖아, 미분. 이렇게 미분했다. 그러니까 미분하면 누가 나오지? 그치, 곱하기 n승이 나옵니다. 그치? 근데 적분이라고 하면은 얘를 거꾸로 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다듬어 보자. 여기에 똑같이 실수배를 합니다. n 플러스 1분의 1배를 동일하게 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을 다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듬으려고 미분할 거야. 민정아, 이 미분하면 뭐가 되지? 그렇지? x의 n승 됩니다. 이거다. 오케이? 그럼 다시 거꾸로 미분 전함수를 찾는 걸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 x의 n승이라는 거를 부정적분을 통해서 표현해 보면은 누가 되는 게 맞냐면 얘가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적분 상수는 붙겠지. 그치? 근데 미분 전함수니까 함수적으로 표현되는 거는 얘를 미분하니까 얘가 됐네. 얘를 적분하면은 얘가 될 건데 적분 상수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해요. 인테그랄 x의 n승을 적분하잖아. 이렇게 적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x의 n 플러스 1승 차수가 올라갈 거고,
그치? 올라간 차수만큼 지금 했던 과정대로 역수가 돼서 곱해질 거고 뒤에 상수값만 붙여주면 돼요. 요게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보고 선생님 요거에 대한 성질을 몇 가지만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습. 민정아, x제곱을 적분할 거야. 오늘 정적분도 나가야 돼서 연습 조금 해야 돼요. 적분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지? 순서대로 가요. 차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간 차수만큼 역수 배돼서 곱해질 거고 c만큼 더하면 돼. 이렇게? 됐지? 그럼 다시 해볼까? 그럼 요거는 인테그랄 4x 5승 dx야. 이렇게? 라고 하면 요거는 선생님 요거네 4는 그냥 상수니까 냅두고 x 5승이라는 거를 막 적분할 거잖아. 그지? 적분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x 6승에 앞에 뭐가 곱해져요? 6분의 1이 곱해지고 플러스 c만큼 더해지는데 c는 몰라 상수야. 요거지. 그치? 다시 요거랑 이제 비교. 선생님 요거를 봐봐. 인테그랄 x 5승을 막 적분한 다음에 여기다 4배한 거랑 민정아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물론 차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4 곱하기 6분의 1에 x 6승이라고 될 거고요. 얘는 4c라고 될 건데 쌤 달라요. 이거 아니지. 여기 c가 하는 역할은 뭐지? 상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일단 써놓자 라고 하는 거야. 4c라고 붙어 있어도 이거는 그냥 c로 바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거지. 그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애를 그냥 표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표현이 됐네. 앞에 실수배가 돼 있는 거는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연산해도 결과가 똑같아요가 여기에 표현이 된 겁니다. 그치? 그럼 다시 갈게요. x 3승 더하기 x 제곱을 해볼까? 요거를 미분했다.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은 누가 되냐면은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2x예요. 이렇게. 그치? 요거를 이제 거꾸로 한번 보여줄 건데 저기 두 번째 거를 첫 번째 걸 설명하는 거지. 첫 번째 거 인테그랄 3x 제곱 더하기 2x를 적분하잖아.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적분하잖아. 그럼 나 이거 알아. 미분 전함수 저거였잖아. 그래서 x 3승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c야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지? 미분 전함수.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달라질까? 3x 제곱을 막 적분하고 2x를 막 적분한 다음에 더할 거야. 야 이거 안다. 미분 전함수가 x 3승이야. 그치? 그리고 미분 연습을 한번 해보자면은 3 곱하기 x의 3승에다가 차수 올라갔지? 그리고 역수배 돼서 앞에 곱해질 거고. 그치? 그 플러스 C1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맞지? 그럼 다시 얘도 해볼까? 똑같아. 플러스 2 곱하기 x에 1승인데 차수 올라가고 그치? 차수 올라간 거에 역수배 돼서 앞에 곱해지고 플러스 C2예요. 이렇게. 맞지? 이거 뭐 나름 계산해보면 뭐가 돼요? 이거 앞에 x 3승 될 거야. 얘 약분돼서. 얘는 뭐야? x 제곱 될 거야. 얘는 C1 더하기 C2인데 이게 따로따로 쓸 필요 있어? 없어. 상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몰라. 여기서 얘들 C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성질대로 얘를 한 번에 연산하든 각각 분리해서 연산하든 연산의 결과는 똑같다. 그럼 다음에 요걸 적분하세요 라고 나오잖아?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얘만 적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C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얘기된 거다. 됐지? 그럼 봐봐. 다시 하나 더. 인테그랄 x제곱을 민정아 적분하면 누가 될까? 파이팅. 응? 자 다시 차수를 올리고요. 그치? 올린 차수만큼 역수배를 해서 앞에 곱합니다. 이게 플러스 c야. 이렇게? 그치? 다시 민정아 x를 적분할 거예요.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그렇지. 2분의 x제곱 플러스 c지. 다시 인테그랄 x를 막 적분하잖아? 그럼 똑같이 2분의 x제곱 플러스 c예요. 이걸 선생님 왜 이렇게 썼냐면은 여기 있는 얘를 함수를 만약에 분리할 수 있다라고 치면은 인테그랄 x 곱하기 x dx니까 인테그랄 x dx와 인테그랄 x dx를 곱해서
결과가 얘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하려 봤더니 여긴 요 함수가 누구냐면은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연산하면 몇 차가 나와요? 4차가 나옵니다.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연산한 결과랑 당연히 같지 않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얘가 곱하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알겠지? 그래서 곱하기 분리 안 돼. 더하기 빼기 분리돼.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수를 잡아낼 수 있어. 이렇게. 오케이? 다시 연습 끝나지 않았어요. 좀 어려운 것도 좀 있고 해서 연습만 잘 해놓으면은 뒤엔 어렵지 않습니다. 갑니다. 출발. 이제 수연이가 실력을 잘 보여줄 때가 됐어. 수연아 인테그랄 x dx예요. 이거 먼저 갑시다. 수연아 뭐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지, 그치? 그럼 수연 다시 갑니다. 인테그랄 y dx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게 뭐야? 그치? 3 dx예요. 이건 뭘까요? 야, 뭘 미분해야 3이 나오지? 3x 플러스 c예요. 이렇게. x가 없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맞지? 근데 미분 전함수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치? 그럼 다시 가요. 수연아. y dx라고 하면 뭘까요? 어떻게 알아보지? 잠깐 얘기했던 요거. 적분 변수라는 거는 여기 안에서는, 피적분 함수에 해당하는 요 안에서는 x만 변수고 나머지는 다 숫자야. 알겠지? 다 숫자야. 여기 있는 y는 뭐야? 숫자야. 3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숫자야. x만 변수예요. x만. 그치? 그럼 누구야? yx 더하기 c야. 이렇게. 됐지? x만 변수예요. 그럼 다시 가볼까? 수연아. x dk는 뭘까요? xk. 그치? k만 변수야. 숫자야. 그치? xk 플러스 c입니다. 좋아. 수연아. 인테그랄 dx는 뭘까요? 뭘까요? 여기에 생략한 거지. 1이 곱해져 있는 건 생략한 거다. 이렇게. 1 dx예요. 그럼 뭘까요? x 플러스 c입니다. 민정아 갑니다. 인테그랄 0 dx는 뭘까요? 치 나이스. 야, 뭐 미분해야 0되냐? c입니다. c. 잘하네. 이렇게 된 거다. 적분에 대한 뭐 기본적인 건 대충 본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면서 뭐 어려운 건 막 없었지, 그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갈 거고. 근데 안 어렵지 않아? 미분 전함수만 계속 찾다 끝났잖아, 그치? 다들 졸린 것 같은데. 야, 니 덥지 않아? 그치, 덥지? 나만 더운 게 아니야. 그치? 이제 몇 주 지나면은 에어컨을 틀 때가 된 것 같은데. 갑니다. 계속. 이상한 거를 좀 할 테니까 잘 보고 잘 따라오면 되고, 지금 하는 요게 이제 마지막이고, 요거 하고 나서는 부정적분 문제 풀면 끝이에요. 알겠지? 가볼게요. 봐봐. 인테그랄 x 플러스 1에 n승 dx다. 이렇게. 얘는 뭘까요? 얘 미분 전함수가 누구야? 뭐 아니야. 괜찮아. 틀려도 돼. 얘기해줘. 괜찮아? x 플러스 1은 상수인가요? 아니 왜 변수인데? x가 그게 뭐냐면은 얘 미분 전함수를 찾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x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승에다가 앞에 n 플러스 1분의 1 dx 플러스 c예요. 다시 확인해 볼까, 우리? 요걸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누가 돼요? 제가 되지 않나? 지금 뭐 미분을 좀 까먹은 것 같은데, 이거 저 표정을 보니까 아니지? 얘 미분하면 제가 됩니다. 이런, 그치? 요거. 그만할까? 이거 하지 말까? 요까지만, 딱 요까지만 할게. 다른 거 안 하고. 요거.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면은 나오는 요 함수가 얘예요, 얘. 요까지만 할게요. 저 오버 안 할게. 요까지만 딱 하고, 하나만 더. 연습. 인테그랄. x 플러스 1에 3승을 막 적분할 거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전개할 수가 없잖아, 우리, 그지? 전개를 쫙, 뭐, 삼승이니까 할 수 있어. 근데 전개하기보다는 얘 미분 전함수를 찾는 거니까 위에와 같이 한다고. x 플러스 1의 4승에다가 앞에 4분의 1 곱한 거를 미분하면 제가 나와요. 맞지? 그래서 요거 플러스 c가 요거에 대한 연산 결과야 라고 되는 거다. 그럼 이제 갑니다. 수능 문제야. 니네 몇 년생이야? 어? 몇 년생? 09? 야, 니네보다 12살 많은 형 거다. 알겠지? 형이다. 12살 많아요. 97년도에 나왔던 수능 문제입니다. 09? 어이씨. 니네 월드컵도 못 봤네. 아무튼 11승 DX예요. 적분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 97년도 수능 문제야. 뭐 물론 앞번호 있었지만. 미적할 때 쟤네 두 개 다. 응? 1번 분배한다. 어떻게 한다? 위에 거 활용해야지, 위에 거.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x-1, 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로 분리합니다. 얘가 x-1이잖아. 에다가 x 플러스 1의 11승이야, 이렇게. 맞지? 여긴 요 뭉탱이랑 x 플러스 1의 11승 분배하고요. 여긴 요 뭉탱이랑 얘랑 분배해보면은 x 플러스 1의 12승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11승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요거는 적분할 수 있다고. 인테그랄 x 플러스 1의 12승 마이너스 2배 x 플러스 1의 11승 요거를 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 요거 적분하면 뭐 되는지 알아요. 13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13승이라고 되고요. 얘 적분하면 뭐 되는지 알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12승 더하기 c만 붙여주면 된다. 적분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수가 높다고 다 전개하는 건 아니고 차수가 너무 높으면은 여기 있는 요 정보를 활용하세요 정도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여기까지는 RPM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여기까지는 잘 기억해놔라. 오케이? 10번 갑시다. 617번 가면은 인테그랄 x-1 곱하기 x-1 곱하기 x 플러스 2 dx야. 그치? 뭐 1번 풀이가 이건 너무 무궁무진하지. 1번 이거 선생님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적분 전개해서 하는 거예요는 그냥 하면 되겠지.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쫙 전개해 놓고 얘를 적분할 거야.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겠지. 2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아까 배운 거 한번 활용해 볼 거야 라고 하면 여기 있는 x 플러스 2가 기준이다 라고 생각해 볼까? 그럼 저 함수 정리 먼저.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그치?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바깥 표현했고요. 뒤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2다. 이렇게 를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다시 요거는 인테그랄 이렇게 분배했더니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됐고요. 마이너스 3배 x 플러스 2야. 이렇게 얘를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다. 그치? 적분해보더니 얼마가 돼요? 이거 선생님 x 플러스 2의 3승에다가 앞에 3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지고요. 다시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앞에 2분의 1이 곱해집니다. 더하기 c야. 이렇게 됐지? 요런 게 있고 또 아니야. 요거 말고 따르게 할 거야. 많이 고민하고 할수록 잘 보이고 잘 됩니다. x-1이 기준이야 라고 하면 x-1 냅두고요. x 플러스 1을 x-1로 표현하면 되겠지? x-1 플러스 3이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 그치? 뭐 아무나 상관이 없어. 이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인테그랄 x-1의 제곱이라고 됐고요. 이렇게 플러스 3배 x-1이라고 됐고 이렇게 적분한 결과다. 그치? 똑같이 적분하면 되겠지. 이거 다양하니까 니네 잘 해보고 618번 아까 선생님 얘기하려다 만 거여서 이거 쓰지 마. 앞에 2분의 1만 곱하면 되는데 쓰지 마십시오. 맞지? 618번은 나 쓸 수 있는데 한번 써도 되고. 오케이? 이제 들어와서 문제 풀이 쭉 한번 가봅시다. 시간 잘 가네.
다음 시간 1시간은 이제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 시간 1시간은 정적분 설명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될 것 같다. 갑니다. 출발. 선생님, 문제풀이 의미 없이 쭉 할 거예요. 그냥 유형별 하나씩 다 할 거야. 다 알려줘서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갑니다. 624번. 인테그랄. 민정아. 이제 저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거 말고,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거 말고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볼까? 여긴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있는 요 함수에 미분 전함수가 얘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미분 전함수가 네요인데 문제에서 뭘 찾으래? fx가 뭐게? 이렇게 물어봤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얘의 미분 전함수가 얘니까 얘를 미분하면 누가 나오냐면 여기 속에 있는 함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치? 도 되고 의미적으로 이거 말고 그래서 앞에서 배웠어. 여긴 얘를 똑같이 미분하잖아. 이렇게 적분한 거를 미분을 나중에 하면은 적분상수가 안 딸려 나와요. 미분을 나중에 하니까 누구야? 좌변은 x-3 곱하기 fx고요. 우변 누구예요?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7이야. 그렇지? 이거 3 묶어놓고 인수분해 약분한 다음에 fx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의미적으로, 요거의 미분 전함수가 얘니까, 얘 미분하면 얘랑 똑같아. 이렇게 놓고 이야기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다시, 그 다음 유형 갑니다. 628번. 요 가면은, 이렇게 생겼어. 다 짧아, 여기는 풀이가. 628번 가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대문자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대문자 fx는 인테그랄, 나중에는 dx분의 d에다가, x 3승 마이너스 2x 요거를 이렇게 했다. 그치? 요게 대문자 fx예요. 그럼 요거네 여기 있는 요 함수를 미분했다가 적분을 다시 쫙 했다. 그럼 함수가 바뀌지 않지 않을까? 미분했다가 미분 전함수를 찾았으니까. 근데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얘는 적분상수가 붙어 나옵니다.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치? 근데 뭔 소리야 이게 라고 하면 미분해.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 하는 거 우리 배웠잖아, 그치? 뭐예요? 3x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해놓고 얘를 적분해서 표현하면은 결과가 얘랑 같아요. 이렇게. 그치? 편한 대로 하는데 당연히 전자로 해야겠지, 그치? 미분했다 적분하면 함수가 똑같은데 적분상수가 딸려 나와요. 적분 나중에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문제에서는 적분상수를 구할 수 있는 소스를 항상 줍니다. 여기서 뭘 줬냐면 대문자 f0가 2예요 라고 했으니까 적분상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대문자 fx를 구할 수 있으니 대문자 fx에 대해서 대문자 f2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오케이? 다시 뒤로 갑니다. 쭉쭉쭉쭉쭉쭉 갑니다. 632번 가요. 632번.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문제가 얘기한 거는 요거예요. dx분의 d 미분했다. 뭐를? fx 더하기 gx를 미분을 딱 해봤더니 다항함수야 fx, gx. 얘는 4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dx분의 d 미분했다. 누구를? fx 마이너스 gx를 막 미분했더니 결과가 4x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는 f0가 3이고요. f0가 g0가 마이너스 4일 때 fg 구해봐 요거잖아. 얘는 당연히 적분을 하라고 준 함수고 적분하러 갑시다. 적분했더니 되면 fx 더하기 gx가 4x 아니 플러스 c가 붙어요. 이렇게. 맞지? 봐봐. 선생님 요거는 왜 좌변에 c를 안 붙여요? 왜 c를 안 붙였을까 익혀놔? 아까 다 붙는다며요 이거잖아, 그치? 왜 안 붙였을까? 도형아 왜 안 붙였지? 좌변에? 적분을 분명히 나중에 했는데? 미분함수를, 수연아, 미분함수를 적분했는데 왜 안 붙을까? 이렇게? 네가 안 붙였잖아, 이거. 왜 안 붙을까요? 적분을 나중에 했는데 왜 안 붙었을까? 문제에서 여기 의미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여기 있는 요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여서 이 함수가 누구냐라고 해서 얘를 적분한 결과랑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는 상수가 안 붙어요.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둘 다 상수 붙이면 돼. 여기에다가 플러스 C1 이렇게 C2 이렇게 붙였다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처리하는 거 어려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걸 표현한 거니까 우변을 다 몰았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나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해. 그래서 미분되어 함수를 적분했더니 이 함수는 얘를 적분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다만 상수를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수가 두 개 다 있는 건데 한 변으로 몰아서 C라고 쓴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다시 얘 똑같이 적분해요. 적분하면 누가 되냐면은 fx-gx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도 얼마야? 2x 제곱 더하기 c예요. 얘도 둘 다 있는데 우변 넘겼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난 요 함수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에다만 c 붙이면 돼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게 성립하고 요게 성립할 때 요거에 대해서 f 함수랑 g 함수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요 c랑 여기 있는 요 c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적분상수가 있으면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구분도 열심히 잘해줍니다. 헷갈리니까 이거 C1, C2, C3, C4 이렇게 붙여야 돼요. 다 붙여야 되고 문제에서 F0가 3이고 G0가 마이너스 4예요. F0가 3이고 G0가 마이너스 4예요. 라고 해서 여기는 C1 값도 여기는 C2 값도 다 구할 수 있다. X에다가 0을 집어넣을 거고요. 0을 집어넣었더니 F빵 더하기 G빵은 마이너스 1인데 빵 되고 C1이에요. C1 구했나? 다시 여기다가 F빵 빼기 G빵은 빵이잖아? 얘는 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니까 좌변은 7이라 될 거고 얼마 얘는 C2입니다. 이렇게 구했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는 fx 더하기 gx가 요거 더하기 마이너스 1 여기에서는 더하기 7이라고 해서 fx랑 gx는 두 개 더하거나 빼서 직접 구하면 돼요. 이 정도 얘기된 거다. 알겠지? 어렵지 않아. 지금 뭐 설명이 어렵게 들릴 수 있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됐지? 다시 계속 갑니다. 다음 걸로 갑시다. 635번. 니네가 이제 앞으로 계속 부딪혀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은 뭐 미분하고 적분해서 의미적으로 저거고 저거야 이거밖에 안 했잖아, 그렇지? 앞으로 부딪힐 거는 뭐냐면은 적분을 직접 하기 위해서는 피적분 함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피적분 함수를 정리해야 돼요. 정리가 필요해요. 요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야. 니네 시그마 배울 때 어떻게 했었지? 시그마랑 똑같지. 시그마 할 때도 요 일반항에 대한 정리가 제일 우선이었지, 그치? 일반항 표현하고요. 시그마 표현하고 얘를 계산하려면은 여기는 일반항의 정리를 쫙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지. 처럼 똑같이 얘도 범위가 없으니 현재는 뭐 요거 잡고 아니고 피적분함수 수열 일반항 구하듯이 피적분함수만 잘 정리하면은 다 구할 수 있어. 표현이 가능합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635번 똑같지. 여기는 fx가 누구라 되어 있냐면은 인테그랄 x-1분의 x제곱 dx 요래 돼 있잖아? 그럼 이거 적분할 수 있어? 안 돼. 물론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 미적분에선 적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뒤에 있는 거와 잘 붙어서 함수를 잘 정리하세요 정도 얘기한 거고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할 때 그 인테그랄이라는 적분은 분리할 수도 있었잖아. 더하기 빼기. 합치기도 가능해요. 합쳐서 연산해요. 피적분 함수를 정리하러 가는 거야.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될 거고 얘는 dx다. 분모분자 약분해 봤더니 인테그랄 결론적으로는 x 플러스 1을 적분하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닐까? 그치? 얘 적분하세요 라고 한 거야. 목적은 뭐냐면 피적분 함수의 정리입니다. 오케이? 5번 639번 가보자. 천천히 하나씩. fx 함수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아요. f'x가 3x제곱에다가 플러스 2ax 플러스 1과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fx를 구해보고 f2를 표현하세요니까
그냥 부정적분 함수를 표현해 보세요, 이제. 얘에 대한 원시 함수가 fx야. 이 c 안 붙이지, 그치? 요거의 부정적분 함수를 구할 거고, 요 fx는 얘에 대한 부정적분 함수랑 똑같아요 라고 해서 적분해 보면은 x3승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c입니다. 이렇게. 됐지? 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면 돼요. 괜찮아. 요거지. 근데 문제에서 모르는 문자가 두 개 있으니 f0가 1이야 라는 걸 통해서 c 값을 구할 수 있고요. c 값을 구하고 f1이 2야 라는 걸 통해서 a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ac 값 구했으니까 fx 완성됐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f1 값을, f2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어렵지 않지, 그지? 다시 계속 가요. 643번 갑니다. 643번은 fx 위에 점 x, f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 위에 x, fx라는 이 점에서 한마디로 x좌표가 x인 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x제곱 플러스 5랑 같다. 그러니까 이 도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3x제곱 플러스 5랑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냥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럼 얘를 통해서 fx 한번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부정적분 함수, 얘에 대한 원시 함수 fx는 x3승 더하기 5x 플러스 c랑 같고요. 항상 부정적분 함수는 적분 상수가 발생되니까 수치를 줄 거야. 수치. 여기에선 0,3을 지납니다 라고 해서 c 값을 구하고 f2 값을 구하면 된다. 그렇지?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앞에 있는 거 거의 함수 다루는 거고, 적분하면 요게 나와, 적분하면 요게 나와만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풀 수 있으면 최대한 풀어 오십시오. 그 유형 7번 다른 거, 유형 8번 다른 거, 유형 9, 10 다른 거, 유형 11번도 좀 심플하고, 끝나고 나면은 정적분을 바로 가요. 알겠지? 바로 할 거야. 갑니다. 가자. 유형 7번 647번 미분이랑 항상 같이 붙어다녀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에서는 어떤 다항함수 fx가 있는데요. fx 함수의 한 부정적분 함수를 대문자 fx라고 한다. 그치? 요거의 한 부정적분 함수가 대문자 fx야. 이렇게 얘기했네, 그지? 그럼 요걸 통해서 다음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잖아? 문제에서는 이 fx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문제에서 fx 함수를, 스몰 fx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가 아니라, 대문자 f'x를 스몰 fx라고 표현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하러 갈 거야. 밑에 있는 식은 대문자 fx가 x 곱하기 fx 요거에다가 다시 2x 3승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스몰 fx가 다항함수래요. 그럼 얘도 다항함수겠지? 막 차수를 막 열심히 찾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여기는 구조적인 걸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정도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조적인 것만 이야기합시다. 구조적인 거 뭐예요? 미분합니다. 미분. 구조적인 것만 이용할 거예요. 미분해 봤더니 선생님 얘는 fx예요. 얘는 곱의 미분법에 따라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했던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됐고요. 뒤에 있는 거 그냥 미분하자. 6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됐지? 그럼 좌변에 있는 fx와 우변에 있는 fx 소가 됐지? 나머지 다 우변으로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이 다항함수를 이항했더니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뭐랑 같냐면은 요거랑 같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양면 똑같이 x 나눠보면은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랑 같고요. 얘에 대한 부정적 분함수인 fx는 이렇게 된 거지. 누구야?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2x 더하기 c예요? c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치를 하나 줄 거고 그 수치를 이용해서 fx를 완성하세요. 이 정도 얘기한 거다. 구조적인 거에 대한 활용이에요. 얘에 대한 원시함수가 나왔는데 이 원시함수 필요 없고 나는 fx를 구할 거야. 그럼 뭐 볼 거 없이 그냥 미분입니다. 이렇게. 알겠지? 뭐가 주제인지 뭐가 주인공인지 잘 보면 되겠지? 다시 유형 8번. 의미적으로 얘기한 게 많이 없어. 어렵지 않단 말이야. 지금 하는 거 전부 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천천히 잘 보고 잘 활용해 보십시오. 잘 활용. 651번 다시 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소함수 fx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지, 그치? 어떤 fx가 있는데요. 이 fx를 미분했다.
미분을 띡 했더니 f 프라임 x가 나오고 이 f 프라임 x는 요거와 같습니다. 2x-1이고요. 요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예요. 이건 누구냐면 x가 0보다 클 때고 이건 x가 0보다 작을 때야. 이렇게. 아, 범위에 따라서 나타내는 함수가 다르네. 그럼 fx도 다르지 않을까? 이거지, 그치? 그래서 fx도 똑같이 가요. fx는 이렇게 갑니다. 아, 선생님, x가 0보다 큰 데에서는 얘를 적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지, 그치? 그게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예요. 고 다시 x가 0보다 작을 때에도 얘를 적분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더하기 4x 플러스 c야. 근데 여기 있는 c, 여기 있는 c 다르니까 표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여기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fx는 연소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연소함수야. 연소함수라고 했고 그리고 f2가 마이너스 4랑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정보 두 개 갖다가 적분상수값 찾으세요. 요거지, 그치? 요거부터 갑니다. f2는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그치? 집어넣어 보니까 4-2 플러스 c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4래. 그치? 그래서 2 플러스 c1이라는 게 마이너스 4니까 c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하나 찾았네? 연속성을 이용해서 0에 대한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같아야 합니다. 0에 대한 우극한값은 얼마냐면 c1이지 0에 대한 좌극한값은 얼마예요? c2입니다. 똑같다네?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6이야. 그리고 연속성이라고 했으니까 함수값도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연속이니까 등호를 다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 얘기된 거다. 근데 문제에서 뭘 찾으세요? f-3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고 결과치 계산하면 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C2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오케이? 쉽지 않아? 그치? 쉬워서 졸린 거잖아, 그치? 다시 갑니다. 655번. 의미적으로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쉬운데 다 풀어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fx 함수가 있습니다. 이 fx 함수가 함수를 막 집어넣어갖고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고 어찌됐든 x 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적분한 결과가 fx예요. 몰라. 적분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 근데 문제에서 뭘 찾으라 했냐면 요걸 찾으래. 리미트 h가 0으로 막 가까이 간다. h분의 f 마이너스 2 플러스 h에다가 빼기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 요걸 찾아보세요. 근데 이거 극한할 때 봤었네, 그지? 이거 뭐예요?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야. 요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에 대한 계수를 구하려면은 h 문자 빼고 나머지 다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했었지, 그치? 이렇게 와, h분의 2h니까 요거에 대한 계수가 2예요. 이렇게 된 거다. 됐지? 문제를 찾으라는 거는 f가 아니라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하고 거기다 2배 하세요니까 요거 적분할 필요가 없죠. 얘 양변 똑같이 미분하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누가 되냐면은 적분한 걸 미분하니까 피적분 함수가 그냥 t 나옵니다 라고 해서 얘가 f 프라임 x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해봤더니 마8 더하기 4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겠지, 그치? 여기다 2배 하면 정답이에요. 의미적 표현만 하는 거다. 적분하고 무조건 다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의미적 표현만 합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치? 갑니다. 출발. 첫 번째. 함수 방정식. 선생님 하나만 풀어줄까, 하나만. 하나만 해줄 거니까, 661번 해줄게요, 661번. 다 똑같아, 위에 있는 거. 이게 제일 복잡하게 보이잖아. 복잡해 보이니까, 661번 하나만 합시다. 두 가지 풀이 방법 다 보여줄 거고, 미분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지. 문제에서 미분 가나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모든 실수 xy지, 그치? 얘가 성립합니다. f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 요거에다가 플러스 x제곱 y에다가 플러스 x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f 프라임 제로가 3이라고 한다면 f2를 구해볼까 이거지, 그치? 도영아,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수연아, 뭐라 했어? 초기값. 이거는 무조건 제일 처음 시작해야 돼요 라고 했었고 초기값을 먼저 구합니다.
정의역이 같도록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 0을 넣어요. 넣었더니 f0, f0, f0 빵빵 마3이지 그치? 그래서 f0은 2배 f0에다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 f0 2항 마3 2항 했더니 3이네. 누가 f0가. 해서 초기값이라는 걸 이렇게 구했고, 첫 번째 풀이 방법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를 이용합니다 라고 했었다. 기억을 아무도 못하는 것 같지만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를 이용합니다 라고 해서 fx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fx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만들었다 는 좌변 우변에 똑같이 fx만큼 뺐어요가 된 거지. 2항이 아니라. 그래서 fy 플러스 x 제곱 y 플러스 xy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양변을 똑같이 y도 나눠요. 이렇게. 그래야지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리미트 y를 막 0으로 보낼 거야. 좌변은 리미트 y를 0으로 막 보내면 y분의 fx 플러스 y 마이너스 fx가 마치 y가 h에 대한 역할을 해서 f'0라고 f'(x라고) 해서 의미적 표현은 끝났고 여기까지. 다시 우변 정리하러 갈 건데 리미트 붙여보잖아? 그럼 리미트 y가 0으로 막 갈 때 야 이거는 y 약분 되는데? 약분 안 되는 애만 남겨놨더니 y분의 fy 마이너스 3이 남고요. y 약분 했더니 누구냐면은 x제곱 더하기 xy가 남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치? 아, 선생님, 근데 여기 있는 요 리미트 값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서 3이라는 값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f0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맘대로 0을 막 빼도 더해도 상관없으니까 0을 뺐다. 의미고요. 그 y가 0으로 갈 때 요거에 대한 값은 f'0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f'0가 됐고요. y가 0 가든 말든 얘는 뭔 상관이야. 플러스 x제곱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y가 0으로 가니까 그냥 없어졌네? 끝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f'0가 3이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f'x를 구해본 결과 f'0가 문제에서 3이야 라고 돼 있으니까 집어넣은 결과가 x제곱 더하기 3이에요. 이렇게. 맞지? 그리고 나는 f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 fx를 구하러 갑니다. 원시 함수 구하러 가요. fx는 얼마야? 3분의 1 곱하기 x 3승 더하기 3x 플러스 c예요. 근데 아까 전에 f0는 3이야 라는 걸 이용해서 적분 상수값도 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얘가 첫 번째 풀이 방법. 두 번째는 선생님 편빈분해라 했지. 얘랑 의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걸 이렇게 풀어 나간다. 요거야 편미분. 이라고 합니다. 이거 더 자세하게는 알 필요 없고 그 다변수 함수에서 다가함수라고 하는데 그 함수에서의 미분법을 얘기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고 걔까지 막 다 파악하면 대칭성이 뭐고 뭐 할 필요 없고 함수 방정식에서는 무조건 표현이 가능하고 여기 연산 과정에 담겨져 있는 거를 좀 간략하게 생략해서 풀었어. 요거다. 봐봐. 첫 번째 1번. x는 상수라고 생각할 거고요. y는 변수라고 생각할 거야. 맞지? 지금 여기 쓸 때 전부 다 f'x를 표현하기 위해서 미분계수 y가 다 변수였고 x는 그냥 숫자처럼 이야기한 거야. 맞지? 이거 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에 대한 정의가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x는 상수고 y는 변수라고 매긴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1번입니다. 이렇게 y에 대해서 미분하자. 얘 누구예요? f'x 플러스 y라고 되겠지, 그치? f'x 플러스 y고요. 얘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없어지지 상수. 얘는 y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f'y라고 되고요. 얘는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제곱이라고 남을 거고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상수야. 플러스 2xy라고 될 거고요. 마삼은 날라갔습니다. 그렇지? 두 번째 2번 과정. 2번은 뭐냐면은 y를 변수로 생각하고 우리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미분했지만 y를 0으로 보내서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놓고 이야기했잖아? 그게 두 번째는 y에다 0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한다. 라고 했더니 뭐가 되냐면 f'x가 빵 들어가서 f'제로 플러스 x 제곱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아까 전에 요 연산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랑 똑같습니다. 라고 된 거다. 이걸 편미분이라고 한다.
그 이유 과정은 요거랑 똑같으니까 열심히 잘 구해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다.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다시 유형 11번 마지막 유형.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오른쪽 그린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지만 뭐 관계성을 놓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 요거지, 그치?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극대값이 3일 때 f-1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이거 봅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있는 662번 fx랑 f'x 사이 관계식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는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여기 0,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근갖는 요 함수가 f'x예요. 이렇게 생겼다.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는 fx를 구해볼까? 라고 했는데 구할 수 있어요. 왜? f'x를 표현할 수 있거든. fx에 대한 값의 정보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거를 최고 차이 개수는 a면서 0일 때 근같고 마이너스 2일 때 근가져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다시 계속 얘는 전개했더니 ax 제곱 더하기 2ax야. 맞지? 그럼 1차 식으로만 가. 식으로만 띡 가서 fx를 부정적 분함수를 표현해 봤더니 3분의 ax 3승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c라고 해서 얘가 fx인데 요거 말고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프라임 함수니까 fx가 이때는 감소하고 이때는 증가하고요. 이때는 감소하니까 요 식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래프는 작동할 수 있겠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 이런 그래프. 얘가 얼마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얘가 얼마냐면 x가 0일 때입니다. 이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나요 라고 한 거고 극대값이 3이야. 여기 0,3을 지납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0,3 집어넣어요. F0라고 했더니 다 소거되고 C만 남는데 얘가 3이야. 하나 구했고 F-2 집어넣어요. F-2 집어넣었더니 얘 마이너스 3분의 8A라고 됐고요. 플러스 4A라고 됐고 C가 3이었으니까 얘인데 얘가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이걸 만족한 A 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뭐가 나온다? fx가 완성됐다. 이렇게 된 거다. 졸려. 그지? 현수야 졸리지? 봐봐, 이게 너네가 해야 되는 최종 베이스가 요거예요. 요거. 야, 이거 뭐 앞에 있는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뭐 요런 거야 뭐 그냥 미분했어 뭐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 그치? 미분하고 거꾸로 했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니네가 알아내야 되는 베이스적인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 부정적분 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물론 연산도 중요하고 성질도 중요하지만 요거다. 그래서 부정적분은 일단 끝났고 나는 다 알려줬으니 편미분 이용하고 끝낼 겁니다. f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2xy예요. 이렇게 생겼지, 그치? 얘는 뭐 편미분을 하든 뭘 하든 초이값은 같이 따라가야지. x0, y0 집어넣었더니 f0는 f0 더하기 f0예요. 이렇게. 뭐 없네. f0가 0이야.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다시 계속 가요. 이제 편미분으로 갈 거야. 1번 x는 숫자고 y는 변수예요. 그리고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봤더니 f'x 플러스 y는 미분 빵 미분했더니 f'y에다가 미분 마이너스 2x까지 이렇게 표현했다. 맞지? 그리고 y에다 0을 딱 집어넣어 봤더니 f'x가 f'0 마이너스 2x입니다. 이렇게 됐네. 근데 문제에서 f'1이 1에 활용해야지. x에다 1을 집어넣어요. f'1은 f'0 뭔지 몰라. 마이너스 2야. 근데 얘가 문제에서 2예요? 라고 했으니까 f'0는 4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지고 했다. 그럼 f'x가 요거구나. f'x가 4?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4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문제에서는 fx를 일단 표현해봐 라고 했으니까 fx 표현하러 갑니다. fx는 부정적 분함수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플러스 4x에다가 더하기 c예요. 근데 아까 전에 구해놨던 초이값을 이용해서 0 넣었더니 0 나와요 라고 했더니 얘가 0이다. 그치? fx 완성입니다. 됐지? 오래 풀 필요가 없지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연습. 나중에 이제 많이 할 거고, 지금, 그렇구나. 맞아. 그런 게 있어. 정보만 잘 훈련하면 돼. 지금 현재는. 663번 갑니다, 다시. 663번은 fx 함수가 x,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다 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요거잖아. f'x가 요거와 같아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과 같습니다. 요거고요.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8일 때 극대값 구해볼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1번 그래프 작도할 거야. 얘는 선생님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가 됐고요. 얘를 통해서 그래프를 작도해 보면은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4일 때 근 같고 2일 때 근 같습니다. 이렇게 얘는 마사까지 증가하고 2까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증가해요. 얘가 누구냐면은 얘에 대한 원시 함수인 fx겠지. fx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얘에 대한 부정적분 함수야. 여서 fx는 3분의 1 x 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c예요. c 구할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 프라임 함수랑 fx 사이 관계를 보면 얘는 x가 누구일 때냐면 마이너스 4일 때고 얘는 x가 누구일 때냐면 2일 때야. 근데 문제가 얘에 대한 극소값이 마이너스 8이에요 라고 해서 얘네 2, 마이너스 8을 지나나 보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는 극대값이 얼마야 라고 했으니까 요 y좌표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지. 2, 마이너스 8 지났는데 이 집어넣어. f2는 3분의 8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c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8입니다. 이거 뭐 방법이 있나? 없습니다. 연산해야지. 분수 나중에 먼저 자연수 정수 먼저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내가 왜 이걸 계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결과적으로 c라는 값은 4 마이너스 3분의 8이에요. 요거를 오케이 4, 3, 12에다가 뭐 3분의 4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요렇게 남겨도 상관없지 않을까? 냅둬. 그냥 이렇게 가. 다시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극대값이잖아. 극대값이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결과치를 계산할 거고요. 마이너스 4 집어넣을 때 복잡하지. 잘 정리. 3분의 마이너스 64라고 됐고 얘는 플러스 16이라고 됐고 플러스 32라고 됐고 c는 4 마이너스 3분의 8이야. 어쨌든 3분의 4라고 계산해도 또 연산할 거 아니야, 그치? 연산 여러 번 할 필요 없잖아. 분수 있으면 남겨놔. 얘 두 개 연산 한번 해볼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70이네. 요거 약분 되네. 나머지 상수값 쭉 연산했더니 두 개 더 했더니 48에다가 50입니다. 이렇게. 요거 연산하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극대값이다. 이렇게. 알겠지?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잘 해보십시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정적분 설명만 쭉 듣고 갑시다. 버스 귀신 보세요? 귀신이 없어. 버스에 귀신 보셨대요? 보셨? 경험이 있다. 에이. 내 말 이상했네. 귀신 보세요? 이러면. 야, 귀신 세상에 어딨어? 귀신 없어. 귀신 봤어? 어떻게 생겼는데? 근데 진짜 저랑 생각 들어봤어요. 이게 막 되게 피곤하잖아. 되게 피곤하면 가다가 이게 사람이 지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귀신이다 이런 거. 엄대?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에이, 귀신이 어딨어. 아니야. 헛거 보인 거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졸면서 가다가 이렇게 잘못 본 거지. 귀신이 어딨어. 세상에. 귀신 없어 그런 거. 정적분 갑니다. 정적분 넓이야 넓이. 정적분이 의미적으로 다 이야기를 할 거고 정적분은 의미를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처음 의미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는 구분구조법이라고 한다. 구분 구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니네가 이제 고3 되면은 간략하게 나와 있긴 하다. 근데 그 적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구분구조법이니까 알고는 있어야지. 봐봐. 이렇게 생긴 땅이 있었어. 이렇게 땅이 있다. 이 땅에 대한 넓이를 구할 거야.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아, 여기 호수예요, 호수. 호수인데, 이 호수의 넓이를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해서, 너네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재? 여기 꾸불꾸불하게 생겼는데,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 땅의 넓이가 얼마일까? 이 호수의 넓이가 얼마일까? 이렇게 어떻게 구할까? 원을 그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각형을 만든 거야. 이 사각형 만들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은, 직사각형을 표현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은, 이 넓이랑 비슷하겠구나. 처음 시작이 이거다. 근데 요거보다는 얘를 4등분해서 또는 8등분해서 또는 16등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넓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이렇게 봤던 얘는 넓이가 없으니까 얘는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영역의 넓이만 구하면 좀 더 비슷해졌네? 좀 더 쪼개는 거야, 이렇게. 더 쪼갰다. 그리고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영역은 아예 제외하고 조금 더 쪼개고 조금 더 쪼개고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조금씩 비슷해지는구나 해서 만든 게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계속 쪼개잖아? 그럼 제외되고 여기 제외되고 여기 막 제외하고 여기 있는 채작 했더니 이 넓이랑 거의 근사치의 값이 나왔다. 이거를 구분구적법이라고 한다. 구분구적법이라고 하고 뭐 상합이라고 하는데 큰 거에서부터 부피를 줄여가면서 비슷한 값을 맞춰나가는 상합이라고도 합니다. 그치? 지금 배울 게 요거예요. 봐봐. 요거는 막 꾸불꾸불 막 곡선 막 생겼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항함수의 적분법을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다항함수 한번 그려볼게. 다항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가서 이게 y는 fx라는 어떤 다항함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리고 여기는 x가 a일 때부터 여기일 때부터 여기는 x가 b일 때까지 얘에 대한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야. 이렇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 거야. 그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거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냐면 선생님 요거를 일단 쪼개서 이야기하면은 비슷한 값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a부터 b까지 요 길이를 n등분을 했어요. a부터 b까지 길이가 얼마냐면은 b-a지, 그치? 요 길이를 n등분 했으니까 한 칸을 n분의 b-a라고 놓고 쪼갰다. 이렇게. 쭉 쪼개보니까, 첫 번째 칸 여기. 얘에 대한 x좌표는 누구냐면은 a 플러스 한 칸 간 거, n분의 b-a라고 해서 한 칸 간 게 얘고요. 다시, 여기 있는 요 지점은 누구냐면은 한 칸 더 간 거. 그래서 a 플러스 n분의 2배의 b-a라고 해서 한 칸 더 간 거.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 다음 칸 쭉 표현해서 k번째 칸도 있고요. 맨 마지막 칸도 있다. n번째 칸도 있겠지,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합이야, 상합. 큰 거에서 줄여나갈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조금 삐져나왔는데 거의 비슷해요. 맞지? 다시 또, 얘도 이렇게 넓이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넓이를 표현하다 보니까 오차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오차는 있어요, 분명히. 오차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값이 표현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여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 넓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첫 번째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는 뭘까? 여기 있는 이 길이를 n등분한 거니까 이 한 칸 길이가 가로 길이 아닐까? 그치? 가로 길이는 첫 번째 사각형이에요. 가로 길이는 n분의 b-a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세로는 여기는 요즘에 y좌표를 세로로 사용하겠지, 그치? 봐봐. 넓이를 구할 때는 높이라는 양수값을 사용하지만 여기는 높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y좌표를 높이로 사용하는 거지, 그치? 그럼 x좌표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f 함수에 나오는 y 값을 높이로 사용할 거다. 가로 곱하기 높이에요. f 누구냐면은 a 플러스 n분의 b-a, 이 높이다.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 구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것도 가볼게요. 얘도 밑변기는 똑같이 한 칸이고요. 높이로 누굴 사용해? 여긴 요즘에 y좌표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은 두 번째 넓이는 가로 길이가 n분의 b-a라고 표현이 되고 세로는 f, a 플러스 두 칸, 두 번째 n분의 2배의 b-a야. 이렇게 표현된대. 맞지? 그러니까 막 k번째 칸을 쫙 갔다. 여기 k번째 칸 가는 거. 요점에 x좌표가 누구냐면은
A 플러스 n분의 K번 간 거 K 곱하기 B 마이너스 A야. 가로 길이는 변함없이 똑같이 다 얘가 될 거고 높이는 요점의 X좌표를 이용한 Y좌표가 될 거니까 쭉 가서 K번째 칸에는 가로 길이가 n분의 B 마이너스 A고요. 세로 길이가 F A 플러스 n분의 K 곱하기 B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지금 근사치의 값만 찾고 이야기하는 거다. 쭉 가서 맨 마지막에는 여기 있는 요점의 Y좌표를 사용하겠지. 여기 A부터 N칸 간 게 여기 있는 B야. 실제로 값을 매겨보면은 A 더하기 N분의 N 곱하기 B 마이너스 A라는 값을 계산해보면 얘가 B입니다. B. N칸 간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저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 똑같이 N분의 B 마이너스 A예요.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N 곱하기 B 마이너스 A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그치? 여긴 얘를 우리 다 배웠으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잖아. 그럼 시그마 여기는 얘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k 곱하기 b 마이너스 a. 그치? 요거를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쭉 더하잖아. 그럼 저긴 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이다. 근데 나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지. 이 오차를 다 줄여야 된다.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배웠던 뭐냐면 리미트예요, 리미트. n이라는 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으로도 얘기가 됐지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얘를 n등분한 거잖아, 그치? n등분하면 오차가 분명히 발생하겠지만 여기 있는 n을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럼 얘가 오차가 없어집니다. 오차가 점점 줄겠지? 얘보다 더 많이 등분을 하면은 삐져나온 부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치? 얘보다 2배만큼 더 많이 등분을 했다라고 하면 삐져나온 부분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더 적어져요. 더 적어지고 더 적어져서 오차가 계속 줄어든다. 근데 그 오차를 무한 등분을 한 거니까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 해서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표현한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다. 얘를 구분구적법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요거를 표현하고 정적분으로 바꿔서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표현 방법은 요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럼 여기는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봐봐. 잘 생각. 여긴 얘가 뭐였지? 가로 길이였지. 그치? 얘가 분명히 세로 길이였고요. n등분되어 있는 거를 무한등분을 시켜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계속 더했다. 그치? 근데 우리가 배운 dx라고 하는 건 뭐지? 되게 좁은 범위에서 x값의 차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fx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x값에 대한 y좌표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얘 자체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a부터 b까지를 무한등분했을 때 요 가로의 길이를 dx라고 하고요. 이미 x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요 y좌표를 fx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요 사각형을 x좌표가 a인데부터 b인데까지 집어넣어서 넓이를 다 더했어요에 대한 의미가 얘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인테그랄이라는 거 자체가 연속수학의 합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연속수학의 합이다 라고 해서 a부터 b까지 연속적인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어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다 더했다. 사각형의 넓이를 더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됐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의미와 여기 있는 의미가 의미적으로는 해석하는 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점을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정적분을 그러면은 넓인가? 얘 넓인가? 라고 하면 넓이가 아니에요. 넓이가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분명히 넓이를 이용하려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세로 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뭘 사용했냐면 y 좌표를 이용했지, 그치? y 좌표가 음수야. 그럼 분명히 이 적분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넓이랑 완전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넓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부여한 게 정적분이고 명확히 넓이랑은 완전 똑같진 않아요. 이렇게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됐지? 그럼 봐봐. 여긴 얘를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계산. 요거를 딱 놓고 선생님 요거 어쨌든 뭐 이렇게 좋아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고 하냐면은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뭐 선생님 다 이렇게 일러주고 싶지만 의미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은 이 정도가 딱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fx의 원시함수를 대문자 fx라고 한다면, 이거라고 한다면 원시함수에다가 a부터 b까지 접근하는 거니까 fb-fa야 라고 하면은 얘가 뭐냐면 얘에 대한 정적분의 결과다. 왜요? 라고 하면 선생님 이유를 들어줄 수 있어요. 옛날에 수현이 선생님 그 수업할 때는 다 이유를 얘기해 줬거든. 기억이 나나? 얼추 이게 다 이게 맞아 이렇게 나나? 안 나지 그지? 안 납니다. 봐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대문자 fx라고 하는 거는 여기 스몰 fx랑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근데 막 되게 딥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그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여긴 얘를 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하잖아. 미분하면 스몰 fx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된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네 얘는 양변에 dx만큼 곱했더니 dfx가 fx 곱하기 dx랑 같습니다. 요거예요. 오케이? 뭐 의미적으로는 가로 세로네? 그게 뭐냐면은 원시함수의 차를 얘기하는 거다. 작은 범위에서 원시함수의 y값의 차를 얘기합니다. 는 다시 저기로 가볼게요. 어떤 fx 함수가 있습니다. x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y는 fx라는 어떤 원시함수가 있고요. 얘에 대한 부정적분 함수 중 하나를 대문자 fx라고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얘기해보면은 얘가 뭘 의미하냐면 요거야, 요거. 얘는 다 양수니까 얘는 계속 증가하겠네. 맞지?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 잘라도 얘는 계속 증가해요 라고 해서 계속 증가하는 요런 함수야. 그치? 얘가 X값이 A일 때고요. 얘가 X값이 뭐일 때? B일 때입니다. 요걸 통해서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다 설명이 되고, 이게 A고 B예요. 맞지? 작은 범위에서의 X값의 차와 작은 범위에서의 Y값의 차가 있을 텐데, 여긴 얘가 누구냐면은 DX고, 여긴 얘가 Y예요.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의 Y값의 차를 연달아 계속 더했다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쭉 더했어요. 가 얘에 대한 의미라고. 여기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A부터 B까지 이 원시함수를 Y값의 차를 연달아 더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는 원시함수의 얘부터 얘까지의 Y값의 차의 총합을 얘기하는 게 얘가 의미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서 일단 받아들이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실제로 이제 미적분학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은 이렇게 안 하겠지. 안 할 텐데 받아들이는 걸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원시함수의 y값의 차를 a부터 b까지 더했을 때 나오는 게 얘에 대한 연산 결과구나. 그치? y값의 차를 연산 쫙 더해봤더니 요거에 대한 값의 차이가 얘에 대한 연산 결과야. 맞지? 그래서 fb-fa야 이렇게 적습니다. 됐나요? 의미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왜? 뭐가 문제지? 봐봐, 얘가 누구냐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 원시함수의 y값의 차를 연달아 더하세요. dx 의미 없어. fx는 y좌표야. 얘는 원시함수의 y값의 차이를 a부터 b까지 더하세요야. 요 차이랑 요 차이랑 요 차이랑 요 차이, 요 차이, 요 차이, 요 차이, 차이 다 더하세요니까 a부터 b까지 y값의 차를 다 더하면 요 길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fa-fb구나 라고 현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 푸는데 제일 편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다. 됐지? 그럼 다시 조금만 더 가볼게.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 a부터 b까지 fx를 막 적분했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되게 작은 범위에서의 x값의 차고요. 얘는 y좌표를 얘기하지. 그럼 여기다 선생님이 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첫 번째 사각형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선같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되게 좁은 범위에서의 y값의 차, x값의 차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때에 대한 높이를 얘기하고 있다. 그치? 그래서 한마디로 요 선들의 합이 여기에 대한 연속된 합이 요 넓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단 인지하고 문제 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얘는 얘 fx라는 요 y값에 선들의 합을 y좌표를 연속적으로 쫙 더했더니 나오는 게 저거에 대한 정적분의 값이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표현하는 거는 이 원시함수의 b부터 a까지 y 값의 차를 얘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제일 기본이고 얘에 대한 성질을 놓고 조금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y는 fx 함수가 있습니다. fx 함수가 성질 봐봐. 이렇게 생겼다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했듯이 똑같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기 있는 fx를 막 적분하잖아? 그럼 얘는 의미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에 대한 연속적인 합을 얘기했다. 근데 세로로 사용한 게 y좌표잖아, 그지? y좌표가 전부 다 뭐냐면 다 음수예요. 맞지? 그래서 얘는 이거 정적분했을 때 값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에 대한 넓이를 누가 계산해갖고 표현하는 게 S1이에요 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정적분에 대한 결과는 누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S1이라고 나오지 않을까? 넓이랑은 부호가 반대야. 왜? Y좌표로, 높이로 Y좌표를 사용했으니까 넓이랑은 부호가 반대지만 크기는 똑같이 나오겠다 라고 되는 겁니다. 다시 계속. 그럼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를 막 적분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양수가 나와요, 양수. y좌표를 사용한 게 다 양수잖아. 그럼 얘에 대한 넓이를 얘기한 거네 라고 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실제로 다 양수값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쟤에 대한 넓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오케이? 그럼 다시 어떤 함수가 있어요? 다시 쪼갭니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y는 fx예요. fx 함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x값이 a인데부터 x값이 b인데까지 막 적분을 할 거야. 이거지? 적분을 막 해봤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함수를 막 적분한 이 결과가, 그치? 요 사각형의 넓이를 쫙 더했다 이거지, 그치? 요 결과가 중간에 c라는 값을 띡 집어넣어서 얘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를 막 적분하고요. 다시 플러스 인테그랄 c부터 a까지 얘를 막 적분해도 값이 c부터 b까지지? 적분해도 막 값이 똑같지 않을까? 민정아? 똑같겠지? 물론 c일 때에 대한 사각형 겹치겠지만 사각형 하나에 대한 넓이는 측정이 안 돼요. fx에 대한 y좌표는 분명히 있을 텐데 x값의 차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넓이가 없습니다. c라는 문자는 겹치겠지만 넓이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쪼개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오케이? 다시 하나만 더가 아니라 엄청 많아. 잘 이해만 하고 오면 돼. 그럼 금요일날 문제풀이만 하면 끝이에요. 알았지? 이해만 잘하고 오면 돼요. 다시 계속합니다. 계속 봐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라는 이 함수를 막 적분할 거야.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거 보니까 범위가 잘못됐는데? x축 이렇게 있어요. x축 이렇게 있고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b야, 얘가 a야. 그 범위가 잘못됐지. a부터 b까지를 막 적분할 거야 라고 했는데 범위가 잘못됐네. 그치? 잘못됐어.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뭐 별 의미가 있나? 없어. 얘를 적분하는 결과치가 당연히 얘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얘도 적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방법적인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fx를 얘에 대한 원시함수를 적고요. 이렇게 b를 넣고 a를 넣고 빼면은 요거에 대한 적분 결과야. 범위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냐면 fb-fa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그럼 요건 선생님 요거는 넓이를 구하려면은 b부터 a까지 fx를 적분하는 게 맞아요. 원래 넓이 구하려면 여기 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얘를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된대? 얘에 대한 원시함수인 대문자 fx에다가 a를 넣고 b를 넣고 빼는 게 맞다고. 그래서 연산해 보니까 fa-fb라고 해서 얘가 실제 넓이입니다. 근데 얘랑 놓고 차이를 한번 봤더니 얘랑 얘는 부호가 바뀐 것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그치? 다시 얘기해서 여긴 얘랑 얘는 값의 크기는 똑같을 거야, 얘처럼. 근데 부호가 반대네. 다시 얘기하면은 요 범위를 충분히 바꿀 수 있구나. 근데 범위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발생이 되네 라고 해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fx를 막 적분한 요 결과랑
함수가 똑같은데 B부터 A까지 적분한 결과를 바꾸잖아. 이렇게 바꿔보면은 다 똑같은데 얘에 대한 부호만 바뀝니다. 연산 결과에 의해서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된 거다. 됐지? 우기도 가고 막 갈 게 많지만 일단 전반적인 설명은 이거다. 여기까지 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거 있나? 물어봅시다. 이해만 잘하면 돼. 뭐 뒤에야 뭐 많아요. 공식도 많고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이해만 잘하면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뭐 뭐야, 해탈이야? 뭐 이해 안 되는 거. 잘했다 이런 건가? 리온아 이해 다 됐어? 잘했다? 잘 들었다? 갑니다. 계속 가. 많아. 성질이 끝이 없어. 잘 이해했지? 몇 명 포기한 것 같은데 막 금요일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구분고적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생님 다시 얘기하는데 니네 수학과 할 거 어차피 아니니까 니네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고 완벽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 설명한 게 되게 많아요. 오개념이 많아요. 근데 니네 고등학교 수학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뭐 수학과 할 거 아니잖아. 수학과 갈 친구가 있다고 하면 선생님 설명을 좀 수정할게. 수학과 가고 싶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도 대학교 가서 대학 수학 하는 데까지는 무리는 없다. 오케이, 다시 계속 갑니다. 성질. 정적분이라는 거는 그럼 저렇게 범위를 합치거나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 써놨지, 그치? 범위를 합치거나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뭐도 가능하냐면 아래 위에 범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네. 이게 기본 성질이야, 기본 성질. 그치? 그럼 봐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어떤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x제곱. fx라는 함수라고 할게요. fx 함수는 x제곱이야 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를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막 적분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선생님 적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은 얘에 대한 부정적분 함수를 적습니다. 여기에다가 적고 B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한다에 빼면 돼요. 요거지, 그치? 방법적으로. 그럼 요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쟤에 대한 부정적분 함수를 적습니다. 라고 해서 3분의 1 x3승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일단 3을 넣고 1을 넣고 막 뺄 건데 3 넣고 1 넣고 빼는 과정에서 C라는 값은 어차피 소구가 되겠네, 그지? 3을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3분의 1 곱하기 3의 3승 플러스 C가, 그치? 다시 빼기 1 넣었더니 3분의 1 곱하기 1의 3승 플러스 C가, 얘가 저 정적분에 대한 결과치야 라고 할 거잖아, 그치? 근데 요 과정을 보니까 C는 어차피 소구가 되네. 어떤 수치가 들어가든 C가 무조건 소구가 되니 정적분할 때는 적분상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소구가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함수에다가 3 넣고 1 넣고 빼요 라고 해서 첫 번째 연산 방법은 3을 넣습니다. 이렇게 3승에다가 빼기 1을 넣습니다. 여서 3분의 1 곱하기 1의 3승이에요. 이렇게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두 번째 방법은 다 얘기해 줄게요. 연산도 3분의 1이라는 걸로 묶어서 3의 3승에서 1의 3승을 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가능합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편하게 가십시오.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제곱 플러스 x를 적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까랑 똑같이 얘는 3분의 1 x3승 요거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x제곱에다가 3 넣고 1 넣고 뺄 거예요. 요거 하는 거 맞지, 그치? 아까 정의상 얘기를 해보면은 FB에서 FA를 막 빼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게 연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요거야. 얘는, 선생님 3분의 1 곱하기 3의 3승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요거에다가 빼는 거예요. 1 넣었을 때는 3분의 1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을 막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를 적절하게 잘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3을 넣고 1을 넣고 빼는 거니까 3분의 1 묶인 상태에서 3의 3승에서 1, 3승을 빼면 되겠네. 그리고 2분의 1 묶인 상태에서
3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도 상관이 없겠네. 항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연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알겠지? 이건 뭐 다 연산할 거 아니잖아. 귀찮잖아. 그치? 어쨌든 분배 놓은 다음에 묶은 거랑 똑같은 원리니까 3 넣고 1 넣고 빼고 3 넣고 1 넣고 빼고 이렇게 연산해 상관이 없다. 연산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연산하는 것까지 다 일러줬으니까 일단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그치? 더 갑니다. 시간 될 때까지 계속. 봐봐. 너네 우함수, 기함수 기억나지? 그치? 우기함수로 다시 돌아가요. 우기함수로. 설명 오늘 최대한 많이 해놔야 금요일날 딱 끝냅니다. 우기함수로 갑니다.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니네 나중에 실제로 미적 원을 배울 때가 되잖아. 그치? 대칭성이나 막 이상한 함수를 막 적분했더니 갑자기 막 0이 되고 막 그런 거 막 되게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런 건 그때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기함수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우함수. 우리 짝함수라고도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얘는 y축 대칭함수니까 fx가 f-x랑 같은 요 함수를 우함수라고 해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여기는 우함수는 y축에 대해 대칭돼 있잖아, 그치? 성질을 잘 살려서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생긴 요 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만 적분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칭돼 있으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요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를 막 적분한 이 결과가 뭐랑 같냐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를 적분해 놓은 다음에 2배 한 거랑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대칭돼 있으니까. 또 어떻게 더 표현이 가능하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를 막 적분한 다음에 얘가 2배가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우함수다. 대표적인 것만 간단하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그 다음 갑니다. 기함수라는 거는 우리 홀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홀함수. 홀함수라고 해서 홀수차만 갖고 있는 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함수지. gx가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랑 같아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여긴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강 x, y축이 이렇게 있다 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원점 요거에 대해 대칭되어 있다. 근데 봐봐. 마이너스 a부터 여기 마이너스 a 여긴 a까지 쫙 보잖아? 그럼 얘랑 넓이는 분명히 같은데 부호가 반대일 거야. 아까 했던 거 y좌표가 음수니까 넓이는 같은데 y좌표가 음수니까 얘는 적분하면 음수가 나오고 얘는 양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기함수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여기는 gx라는 요 함수를 막 적분해요. 그 얼마가 나오면 0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요거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성질을 막 열심히 활용하고 써라! 이게 아니라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은 선생님 정적분이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범위가 측정이 돼 있어요. 라고 하면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봐봐. 예를 들어 다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의 101승 플러스 3 곱하기 x의 99승 플러스 1을 적분할 거야. 이렇게 적분할 거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봤지만 함수가 있으면 분리도 되고요.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 처럼 얘도 분리합니다. 어떻게 분리하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의 101승에다가 3 곱하기 x의 99승 분리할 거예요.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1dx다. 이렇게. 분리해보니까 얘는 기함수야. 그치? 어쨌든 적분하면 0되니까 얘는 소거하고 이야기합시다. 가 보이니 같은 범위가 있으면 그냥 없애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오케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하면은 민저가 얼마가 나오니? 요거를. 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의미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정적분에 대한 넓이도 표현될 수도 있고 맘대로 편하게 막 계산이 되지만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여기는 2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까? 이렇게 아닐까? 그럼 얼마야? 4야 4. 이렇게. 얘를 뭐 굳이 적분할 필요 있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또 갑니다. y는
절대값 x라는 이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있다. 이 함수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막 적분할 거야. 아,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은 범위를 딱 나눠놓고 얘기하는 게 맞아.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는 게 맞겠지. 자, 선생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절대값 함수는 뭘 사용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x를 사용한대요. 고요. 다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는 x를 사용한대요. 라고 해서 얘 적분하고요. 얘 적분하고 결과치고에 상관이 없는데 직선이잖아. 직선. 직선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림 그려서 합니다. 곡선이 아니면은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너 적분할 수 있어가 아니라 표기해봐야 직선들 다 똑같아.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지. 여기는 y는 x 이렇게 생겼지, 그치?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저기는 3까지에 대한 적분값을 구해봐잖아? 그 뭐 한다고? 얘랑 얘에 대한 넓이를 표현하세요. 이거 아닐까? 근데 x값의 차이가 1만큼 나면은 y값의 차이도 얼마큼 나요? 1만큼 나요. 그래서 길이 1, 길이 1. x값의 차이가 3만큼 나면은 y값의 차이도 3만큼 나요. 이렇게. 그래서 얘에 대한 넓이는 얼마냐면은 가로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2분의 1이고요. 가로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얼마야? 2분의 9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넓이가 얼마야? 라고 하면 5라고 되는 거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절대값이 있네? 범위 나누는 거 맞아. 원래 나도 맞는데 요게 절대값이 나온다고 무조건 막 범위 나누는 게 아니라 직선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해석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뭐 대략적인 문제 그냥 풀어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이 정도 했으면은. 안 풀을 거잖아. 그래서 일단 개념은 까먹지 말고 정적분. 야, 큰 틀만 기억하면 돼. 큰 틀 다시 한번 하고 갑시다. 첫 번째 정적분이라는 거는 넓이를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일단 고딩걸 하는 거야. 고딩거. 막 수학과 갖고 정적분이 막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이거 하면 안 돼요. 뭐 그건 대학교 가서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야. 니네 알아서 해. 알겠지?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는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게 정적분이에요. 예, 실제로 맞기도 하고. 근데 여기 있는 넓이랑 정적분이라는 거는 정적분이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다. 그리고 얘를 어떤 함수에 대해서 y값이 양수인 범위에서 어떤 함수에 대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표기하고 싶을 때 F지? 요 넓이를 표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고요. 얘에 대한 한 원시 함수를 대문자 fx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적분합니다. 그리고 얘에 대한 적분 결과로는 f-fa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정적분 1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정적분이라는 건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정적분의 넓이는 완전 똑같지는 않아. y좌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 거니까 부호가 있는 넓이에요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정도입니다. 까지밖에 안 한 거다. 기타 성질들을 막 얘기한 거고 예시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이 정도까지 딱 얘기한 거니까 요거까지는 절대 까먹지 말고 오십시오. 오케이?